그 다음 다시 데이터를 또 보죠. 결국에는 직업을 삭제했습니다. 삭제한 걸로 가시고요. 그 다음 이제 데이터를 보면은 아직도 추론이 가능한가요? 잘 모르시겠나요? 보면 결혼을 0이 뭔지 1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보면 나이를 보면은 연령대가 그나마 높은 사람들은 1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1이라는 거는 결혼할 사람을 말을 하는 거겠죠. 기혼자들을. 그렇다면은 0은 아직 미혼인데 여기는 성별이 하나네요. 취미는 또 그네탁이네요. 이 여성이겠죠. 결혼 안 한 30대 초반 여성이라는 거죠. 미혼 30대 초 여성이라는 게 추론이 또 가능해졌네요. 앞에서 저희가 K 익명성을 적용했는데 이보다 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이때는 어떻게 할까? 이때는 L 다양성을 적용하게 돼요. 그 L 다양성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 레코드를 그냥 삭제해버리면 돼요. 아니면 추가적인 조치를 하거나. 근데 저희는 지금 성별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저희의 목적은 뭐였죠?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통계의 목적이 뭐예요? 옷이잖아요. 근데 성별은 절대로 삭제하면 안 되죠. 성별을 삭제하게 된다면 이 통계의 목적이 아예 없어지는 거죠. 그럼 이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애초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취미를 삭제할까요? 그러면 취미를 그냥 삭제해버리죠. 그리고 지금 주소가 북한이니까 북한 여성이라는 게 일단 식별이 됐잖아요. 굉장히 위험성이 커지죠. 이거는. 탈북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간첩이 와서 잡아갈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일단 주소지를 제가 바꿀게요. 일단 주소 자체가 식별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다시 처리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다시 불필요한 컬럼들은 다 삭제하고 이제 아까 주소로 인해서 추론 가능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L 다양성을 적용을 해왔어요. 이번엔 전부 다 한국이네요. 근데 이렇게 처리를 하니까 오히려 가장 중요한 성별은 살릴 수가 있었어요. 사실 정말 쉽게 하려면 이 성별을 삭제하고 싶었는데 저희 목적이 정말 안 맞죠. 분석 목적이 안 맞죠. 정말로. 그래서 어렵게 다시 처리해 온 게 이렇게 다시 온 거예요. 다시 또 원점으로 너프하게 갔죠. 다시. 거기다가 제가 최근 결제를 또 좀 약간 범주화를 줬어요.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범주화 처리를 해줬어요. 근데 문제는 L 다양성이라는 것도 아까 앞에서 봤던 K 익명성하고 똑같아요. L 다양성이 당연히 적으면 위험도는 굉장히 높고요. 반대로 L 다양성이 많아진다면 리스크는 낮아지죠. 그래서 L 값이 많아야 돼요. 다양성이 많아야 돼요. 이것도 똑같이. 그래야 유사성 공격을 예방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L 다양성 문제점이 뭐냐면 이건 단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단점이 뭐냐면 이 동질 클래스 있잖아요. 동질 클래스를 구성하는 이제 레코드의 이제 속성 값이 서로 이렇게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비슷하게 되면은 오히려 개인을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개인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코드의 속성 값이 다 비슷비슷한데 어떻게 특성을 파악할 수 있냐 이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해 안 되시죠? 왜 그러냐면 보세요. 지금 주소를 다 한국으로 묶었죠. 한국이죠. 여기는 해외에 있는 거고 한국 주소자들은 전부 다 구매 이력이 있어요. 100%예요. 마이너스도 환불을 받았던 것도 결국엔 구매 이력이잖아. 100%예요, 이것도. 해외에 이제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주소지는 2010년에 가입을 했는데 그동안 한 번도 접속도 안 했고 당연히 구매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즉, 이 뜻은 해외에서는 이 사이트를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말이기도 해요. 반대로 한국에 있는, 그러니까 한국 주소지에 있는 분들은 이 쇼핑몰을 무조건 사용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거진. 지금은 여기서 보여줬을 때는 100%지만.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가 참조할 테이블 있잖아요. 이제 상품 테이블인데 상품 테이블 가져와서 보니까 식별이 가능해요. 저희가 애초에 UID를 고민했었는데 이거 마스킹 처리했잖아요. 어떤 걸 구매했죠? 바로바로 식별이 가능해요. 앞에서 저희가 UID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식별이 안 될 거라고. 그래서 가볍게 마스킹 처리만 했는데도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 거죠. 처음에 TA를 잘못 설정한 거죠. 그래서 참조 테이블을 보니까 이 윤서환이라는 사람은 할인율이 굉장히 높은 상품만 구매를 하네요. 자, 만약에 UID가 아니에요, 이게. 그 상품 번호라고 할까요? 상품 번호는 원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도 상품 번호라고 할게요. 상품 번호가 식별이 되었겠죠. 이름은 몰라도 이 특정인은 이 상품을 구매를 했구나. 이 상품은 할인율이 굉장히 높은 상품을 구매했구나. 임꺽정하고 성춘향은 할인율이 없어도 구매를 해요.
흥부도 마찬가지죠. 할인율이 없어도 구매한다는 거는 무조건 필요하니까 산다는 거예요. 임꺽정은 빚이 필요했고 춘향이는 은장도가 필요했네요. 흥부는 의약품을 엄청 많이 구매했네요. 엄청 급박했던 상황이었나 봐요. 아무튼 다 이렇게 필요해서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 윤서한이라는 사람은 할인율이 높지 않으면 구매를 안 한다는 거겠죠. 지금 이 데이터만 봤을 때 물론 여기 뭐 구매 횟수라는 게 있겠죠. 그래야지 무슨 카운트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저희가 L 다양성을 적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동시 클래스 내에서 각각의 특성을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름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쵸? 은장도를 구매했으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여성이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고, 이게 L 다양성의 단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은 각 종류마다 한 개밖에 사용을 못한다는 게 이런 거였어요. 동시 클래스가 많아도 이렇게 추론이 가능하니까. 자, 그러면 L 다양성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제 T 근접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T 근접성에 대해서 안내 드릴 건데, 일단 아까 주소가 문제였죠. 주소를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서울은 1로 바꿨어요. 그리고 동해, 시, 일단 시잖아요. 제주시, 시는 2로 바꿨어요. 이제 그 외 지역을 3. 그 두바이는 해외니까 4. 반대로 북한은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5로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T 근접성은 뭐냐면 각 속성값의 이제 분포가 얼마나 가까운지, 말 그대로 T 근접성이잖아요. 근접성. 이 속성의 분포가 얼마나 가까운지 제가 임의적으로 T 근접성을 2로 잡았다. 그 이 값이 나올 때까지 계속 이 값을 내리는 거예요. 그 사실은 계산하는 공식이 있어요. 여기는 전체 레코더가 6개죠. 6개분에 각 속성 간의 거리, 뭐 1 플러스 1의 2 플러스 2 플러스 2의 1, 뭐 이런 건데 이건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분포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그룹을 나눴어요. 1, 2로 나눠서 이걸 P1으로 잡았고요. 지금 저희는 레코드가 6개밖에 안 돼가지고 이렇게 각각 2개로 나왔는데 사실은 T 근접성은 레코드가 행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어쨌든 지금 이거는 그냥 시나리오니까 그래서 P1, 1을 해가지고 대입을 하는 거예요. 1-1은 0, 5-1은 4, 3-1은 2, 다 2-2는 0, 4-2는 2, 2-는 2. 그럼 여기는 4랑 2가 되는 거고 여기는 2가 되는 거죠. 그럼 또 다시 낮추는 거예요. 다시 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제가 임의적으로 아까 2라고 선택했죠. 이 값이 나올 때까지 계속 낮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숫자의 분포도를 여기서는 지금 이 큰 숫자의 분포도를 제가 임의적으로 계속 그 분포도를 낮춰보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레코드가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와 닿으실 거예요. 어쨌든 가볍게 이해를 위한 거니까 이 정도로 해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T 근접성은 어떻게 보면은 특이치로 인해서 식별이 된다면 앞에서는 이제 특이치가 한 개 또는 이제 적으면 위험했잖아요. 이건 반대로 숫자가 많으면 위험해요. 근접할 수 있는 경우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 K값하고 L값은 숫자가 낮으면 위험했잖아요. 이건 낮으면 되게 위험했잖아요. 반대로 T값은 높으면 위험해요. T값은 숫자가 낮아야 돼요. 다시 보면은 자, 서울은 1, 시가 들어가는 건 2, 그 외 지역은 3. 보면은 추정할 수가 있잖아요. 아, 1 들어가는 게 서울일까? 한번 맞춰보는 거죠. 추론 공격을 하다 보면 맞춰지겠죠. 퍼즐처럼. 그러면 아, 여기랑 여기는 한국이 아니겠구나. 외국이겠구나. 이렇게 생각도 되겠죠. 그래서 이 동질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위험한 거예요. 추정할 식별자가 더 많아지니까. 지금 6개밖에 안 되지만 이게 막 20개, 30개 그러면은 만약에 지역이 10개다. 한정되어 있다면 지역은 10개고 레코드는 막 200개, 300개, 1000개 있어요. 그럼 추론이 가능하겠죠. 이게 어느 지역인지. 지금 보여지는 건 6개밖에 없어서 그렇지만. 그래서 반대로 T값은 높으면 높을수록 위험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K값하고 A값은 낮아야 되는 거고 반대로 T값은 높으면 위험한 거예요. 이거 절대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시나리오를 통해서 가명 처리를 어떻게 처리하고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같이 적용해 봤어요. 이 외에도 이게 FF 이제 익명성, 뭐 M 불변성 이런 보호 모델들이 또 존재해요. 하지만 그 전에 여기까지만 적용을 하더라도 이 데이터는 익명 정보 같아요. 저희 통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고로 맨 앞에 제가 컬럼을 선택할 때 타겟 속성을 잡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걸 잘못 잡아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없게 되니까. 그래서 신중하게 목적에 맞게 한 단계씩 적용하고 다시 또 점검해보고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2단계를 끝낸 거죠.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저희가 가명 처리 단계를 적용한 겁니다.